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께서 고정 예. 출연으로 저희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현수막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준석 후보 보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 미래를 여는 선택, 기호 4번 이준석 이렇게 써 있던데 새로움, 미래 이런 키워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서 가지고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비생산적이고 결국에는 법조인들 간의 이런 대립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다루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다루는 정치,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어제 새벽 자정에 여수 국가산단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여수 산다는 이제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자주 지나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여수 산다는 24시간 공장이 교대를 통해서 돌아가는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수출을 위해 가지고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찾아뵙고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제가 선거운동의 첫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그 의지를 보이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예. 번째로는 최근에 여수도 그렇고 경상도의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 이런 국가산업단지들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예. 여수 오기 전에는 부산에서 여수로 바로 넘어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그 명지시장에서 여수를 향하는 행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0년 총선 출마 당시와 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의도하신 건가요? 명지시장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2000년에 정치하실 때 그 공터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본인의 정치적 의지나 이런 것을 보이셨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고 저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자세 그리고 어려운 것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정책적 이견이 좀 있을지라도 예. 그런 삶의 자세나 정치에 대한 태도 자체는 제가 항상 답습하고 배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일정을 함께 가져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이 어려있는 그 명지시장에서 첫 행보를 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정치 태도와 삶의 자세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으셨던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 지금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런 용기 있는 정치, 자신감 있는 정치를 이재명 후보가 구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준석이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선정해서 선거를 뛸 때도 보면은 안전지향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 도전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건 잘 아시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대선을 패배하고 나서 계양구에 있던 송영길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보내고 사실상 본인이 민주당의 꿀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계양구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민주당으로 부산에 도전하면서 깨지고 그런 것들도 국민들이 사랑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는 제가 상계동에 도전하고 어려운 동탄에 도전하면서 서사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오히려 이준석의 정치와 결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단에 오셨으니까 국가산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의 중요한 이 산업인 국가산단 위기가 지역 경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진단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량이 지금 이미 최근에 2배가량 늘어나면서 우리 제품들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뒤처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수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받쳐지지 못하는 부분을
내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계엄 국면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되고 환율이나 이런 금융적인 면들도 안정세를 찾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수산단이 지금 어쨌든 노동자들이 지금 이런 급변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뭐 과거에 봤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히 2차 산업 지역에서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책적 목표를 최우선에 두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수가 최근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지역 여론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화학 제품의 이런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 상황과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뭐 중국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국과의 경쟁 속 활로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여수에 보면 또 석유화학과 함께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 전기차의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중간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라든지 2차 전지가 활용되는 그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주도해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사실 제가 포항이나 구미 이런 곳을 가도 저희가 산업의 리쇼어링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외로 나갔던 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도 한 갈래고 산업 전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포항도 제철이나 제강 산업이 좀 쇠락한 곳에는 데이터 센터 산업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석유화학을 대체할 만한 신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순천과 고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우주 산업이 다시 이제 발달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어차피 여순광은 하나의 경제권이고 결국에는 이런 석유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쇠퇴 속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른 산업 중에 하나로 이 항공 우주 산업으로 가야 하는 것도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이 항공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 경상도의 바다부터 그리고 또 이 전라도의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남해안 지역의 공단 지역에서 하나하나씩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고흥에 우리 나로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흥과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남 국립의대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남이 추진해왔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논외 대상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찬성 입장을 내왔었죠. 천하람 의원이 이제 공공의대 전남에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 것 정도의 규모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의대 증원을 윤석열 정부에서 좀 비현실적인 숫자로 하다가 이 의대 증원 담론 자체가 좀 묻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의료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로 촉발된 의료 혼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증원이 필요하다면 증원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좀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원이 우선 돼야지만 그 다음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또한 신설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이대면서 원래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선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일부 인사마저도 지금 이제 완강하게 거부 모드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정리하고 다시 일부 증원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뭐 2027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상황을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계의 신뢰를 정치권이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총선 때는 그런 부분을 공약에 집어넣었고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증원은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타협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순천 지역으로 와서 공부방을 열고 그때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그만큼 네,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좀 그리고 계세요? 제가 순천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 지역에서 특히 지역과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같은 기초 학문에서의 어떤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참 격차를 따라잡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상당한 수준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과 서울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직 물러난 이야기, 당대표직 이야기 나온 김에 지난 주말에요.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라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가 결국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직에 쫓겨날 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좀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니 왜 이준석인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냐 이렇게 오해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활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준석이 별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당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것에 오히려 이준석이 좀 할 말을 하다가 저렇게 윤핵관과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찍혀서 쫓겨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간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류의 말들을 좀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오해했었다라고 이제라도 좀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들에 굽히지 않고 제가 고쳐보려고 하고 또 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런 쫓겨났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아시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바라보면서 사실 그때 전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쳤을 수 없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제 구호에 공감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바꾸는 건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저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 진영,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다면은 이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저런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난 6개월간 무수히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덩어리진 표를 이번에 받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보수 세력 전반을 버리는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수 진영도 위기감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교육에 대한 비전 주셨는데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나 미국과의 그런 과학기술 경쟁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들이 힘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구자 유출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과학자들, 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그 과학기술 영웅을 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연금 제도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직무상 발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포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을 이공계 출신인 이준석이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서로를 감옥에 넣고 방탄하고 이런 주제만 논의됐던 거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주요 정치인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감옥에 넣으려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법조인이어서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안철수 의원 같이 과학기술인 출신인 사람들은 좀 다른 곳에 지향점을 두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으로 좁혔을 때 그중에서는 아직까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남은 22일 기간 동안 역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실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한계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이다. 어떤 면에서요? 예. 지금 뭐 재정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정치 여정 동안에 항상 솔직히 뭘 퍼주겠다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민심에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심 쓰듯이 제시하는 그런 공약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이준석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왜 대통령은 이준석이 되어야 하는가?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예, 이준석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써왔고요. 저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대비해가지고 흠결이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와 아직까지 나이 차가 적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젠다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남 동부 지역에 또 아이디어가 많고 똑똑한 젊은 세대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국정에 잘 반영해서 전남 동부 지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확실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